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박동민 설계사입니다. 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보장받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혹시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객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냥 예전에 가입해 둔 거예요. 보장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10년, 20년씩 지나가면요, 막상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 못 받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보험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돈만 세고 있는 건 아닌지 딱 4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험 리모델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다듬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당장 보험 해지하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보험 리모델링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보험료가 매달 너무 부담스럽다. 둘째, 보장 항목이 너무 적거나 구성이 빈약하다. 셋째, 갱신형 보험이라서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된다. 넷째, CI 보험이 있어서 진단금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 이거 해당되는데 싶으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근데 잠깐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과거에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지 뭐 이렇게 덜컥 움직였다가 새로운 보험 가입이 거절돼 버리는 경우 이미 기존 보험도 날아가고 새 보장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4가지 케이스를 하나씩 아주 쉽게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내 보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보험은요, 좋은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장을 쌓아놔도 한 달, 2달 버티다 포기하면 의미 없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줄이기보다 구조 자체를 바꿔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슷한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해 두었거나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괜히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질병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라는 큰 보장 안에 이미 충수염, 이비인후과, 당뇨, 치액 같은 수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또 따로 특약으로 구성한다면 어차피 보장이 가능한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사망보험금 관련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사망, 질병사망처럼 앞에 조건이 붙은 특약은 사망했다고 다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해나 질병이 원인이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특정 상황에만 보장되는 사망특약은 살아생전에 질병상해를 보장받는 종합보험 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특약으로 따로 준비하는 게 훨씬 보장 범위도 넓고 실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넣으시는 입원 일당 특약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회사 사무직 1급 기준 질병 입원 일당 1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 월 3,716원을 20년간 내게 됩니다. 총 납입액을 계산해보면 89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만큼의 보장을 받으려면 질병의 원인으로만 입원을 89일 이상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입원 일수를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입원 일당 특약보다 더 실질적인 보장에 보험료를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남기고 뭘 줄여야 하냐고요? 중복되는 항목을 줄이거나 없애고 핵심만 남기세요. 실손 의료비, 암 진단비, 뇌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 5가지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작고 중복된 특약들을 정리하면 보험료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느껴진다면 보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특히 보험을 가입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보장 범위가 꽤나 작고 촘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은 지금처럼 포괄적인 진단비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암은 암이지 하셨겠지만 알고 보면 암에도 구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은 소외감이라고 분류해서 진단금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했죠. 그래서 5천만 원 암보험 들어놨다고 안심했는데 막상 유방암 진단 받고 나니 500만 원만 나왔다? 이건 진짜 보험에 허를 찔리는 상황입니다. 심장, 뇌 관련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보험은 대부분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했습니다. 요즘에 들어볼 수 있는 질환 종류 중 뇌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같은 질환은 아예 보장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좁은 범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정작 진단이 되더라도 보험은 도움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기존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보장을 확장해서 덧붙이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암 진단금은 소외감, 유사암 포함 여부를 체크하고 부족하다면 보완하여 추가 가입을 하고, 뇌질환은 뇌졸중, 뇌경색, 뇌동맥류까지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심장질환도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까지 커버되는 상품으로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전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만 딱 필요한 만큼 추가하는 게 가성비도, 실속도, 심지어 보험료까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가입했다면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처음에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큰 부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분의 보험료를 수용해야 보장 유지가 가능하죠. 즉, 메인 보험을 갱신형 보험으로 해두었다면 특히 노후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또 계속 납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갱신형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연령대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회사 사무직 상위급 실급 여성이 10년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인상됩니다. 10년, 20년, 30년 차후에는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61세 남성이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갱신 주기가 길기 때문에 81세까지는 보험료는 고정입니다. 변동 없이 쭉 유지가 되죠. 보장 기간이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보험료 부담만 없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해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몇 살에 가입했는지, 갱신 주기는 몇 년인지,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예상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짚으면 내 보험을 수정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혹시 보험 안에 CI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CI 보험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준다는 구조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망보험금도 보장해주고 또 질병 진단 시 일정 부분 보장도 해준다고 하니까 왠지 더 든든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CI보험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진단 기준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이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약관상 보장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CI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 계약인 종신보험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비쌉니다. 쉽게 말해 보장 대비 가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해지하냐고요? 바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첫째, 오래 유지한 보험은 해지할수록 손해가 큽니다. 이미 수년간 납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릴 순 없습니다. 둘째, 실손 특약이 붙어있다면 요즘 새로 가입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많고 과거에 가입된 실손 보장은 더욱 좋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손 보장의 조건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혹시라도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진단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I보험은 단점도 있지만 잘 다듬으면 쓸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를 체크해서 필요 없는 특약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추가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CI보험이 있다면 단순히 해지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안 중심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 이게 결국 손해도 줄이고 보장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4가지 상황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죠.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둔 보험을
내 상황에 맞게 다듬는 게 핵심이죠. 겹치는 특약은 줄이고 보장이 부족한 부분만 깔끔하게 보완하고 만기가 짧다면 90세, 100세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조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보험사별, 특약별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고객 한 분 한 분, 가족 전체 보험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필요한 건 지키고 불필요한 건 덜어내는 맞춤형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번호 또는 채널로 편히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똑똑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